들어가는 법률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너무 길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요 나중에 열받았어요. 공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은 빨리 지나가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거기 민사특별법에 집합권법 없어요? 여기서 봐야 돼요. 여기 노트. 아마 거기 강의 노트 있잖아요. 맨 뒤에 있죠. 자, 집합권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거기가? 네? 195 강의 노트요. 그 다음에 요약 노트요 98페이지. 요약 노트 98 알겠죠? 강의 노트 195 이렇게 다 똑같죠? 자, 구분소유권 요건이요. 구분소유권 보시고 2번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이랬죠? 자, 2번 보세요. 2번에 1번요. 아파트 지하실 그것은요 구분소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이요. 그건 구분소유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요 아파트 지하실 있죠? 아파트 지하실은 따로 사고 팔고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요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이 있죠? 여러분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은 어떻게 해요?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가 건물은 보면 다 주차료 받아 안 받아? 따로 받고 있죠? 그것을 얘기하죠.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자요 구분 설정 행위라고 되어 있나요? 자, 구분 설정 행위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건 뭐냐면 봐봐요. 여기 봐봐. 여기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중축을 또 했어요. 중축하면 이것이 1층 건물이야, 2층 건물이요. 전체가 봐봐. 이게 100평이죠. 이게 50평이죠. 60평이죠. 그런데 맨 처음에 등기부가요. 표제부가 어떻게 되냐? 표제부가요. 1번 100평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요 2번 해가지고요. 100하고 60하고 160을 했어요. 이 160을 뭐라 한다? 이것을 표시 변경 등기라고 하거든요. 표시 변경 등기. 이 표시 변경 등기 했으면 처음에는 1층에 했는데 중축에서 60인데 160을 했죠. 160을 했단 말은 건물이 몇 개라는 거예요? 건물이 몇 개다? 한 개라는 거지 뭐예요? 전체가 160이란 말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표시 변경 등기라면 건물을 한 개로 보겠다 이 말이죠. 그럼 만약에 따로따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부동산 1등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얼마다? 100평 하나 있고 여기는요 또 등기부 또 하나 만들어서 몇 평을 해야 돼? 1번 60 이렇게 하죠. 그럼 등기부가 몇 개다? 2개죠. 그러면요 우리가 이 건물이 2개인지 1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구분행위를 해야 돼요. 구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2개로 만들겠다는 거죠. 아파트처럼. 아파트는 건물 하나인데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나눠가지고 101호 102호에서 소유권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걸 구분소유라고 하는데 구분소유를 하려면 일단 구분행위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구분행위를 하려면 뭐 한다? 구조상, 그 다음에 또 뭐죠? 이용상. 이건 중요하지 않는데 뭐가 있어야 한다? 독립성이에요. 우리 아까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독립성이 있으면 부속물이죠. 부합이 아니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독립성이 없으면요 비용의 문제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이 2층만 따로 하나로 만들 수 있어. 아파트처럼. 그러면 60으로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1부동산 1등기니까 만약에 아파트가 건물이 1개면은 등기부가 1개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요. 그런데 등기부 아파트가 따로따로 2개로 본다. 아파트처럼 구분 소유죠. 그럼 구분 소유면 등기부를 따로따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아주 중요하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먼저 구분행위가 있어야 돼. 1개를 볼 것인가 2개를 볼 것인가. 그런데 이 사람이 표시 변경 등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건물을 중축하고 난 다음에 건물을 몇 개로 취급하겠다? 1개로 취급하겠다는 의사이고 따로따로 등기부를 따로따로 만들었다? 그러면 몇 개로 보겠다? 2개로 보겠다 이런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구분행위는 법률관념상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에 객존하는 일종의 줄과 법률행위이고요. 이것은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 거기만 줄고요. 외부에 표시되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2번은 뭐라 나왔죠? 2번은 표시 변경 등기죠. 여기요. 봐봐요. 100인데 160을 했다 이 말이죠. 이걸 표시 변경이라고 그래요. 표시 변경은 건물을 몇 개로 보겠다? 1개로 보겠다. 1개. 등기 여부는요. 여러분 등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등기는 보면요. 원래 이런 봐봐요. 여기 봐봐. 우리는 이렇게 중축을 했을 때는 반드시 등기가 필요하죠. 왜냐면 등기를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따로따로 하면 2개를 본다는 것이고 표시 변경하면 하나로 본다는 거니까 이렇게 등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러면 아파트는요. 그럼 아파트는 처음부터 뭐예요? 1개로 하겠다는 거예요. 수개의 건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는 처음부터 아파트는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아파트는 이걸 1개의 소유권이 아니고 수개의 소유권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런 빌라예요. 빌라. 우리가 빌라 4층짜리 빌라를 지어서 4층이요. 빌라를 지었는데 이 4층짜리를요 1개로도 할 수 있잖아요. 소유자가요. 그런데 만약에 분양 광고가 나갔어요. 101호 얼마 102호 얼마 이렇게 분양 광고. 그럼 따로따로 구분 소유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수개의 건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는 이렇게 수개의 건물을 해도 반드시 등기가 있어야 수개의 건물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판례가 바뀌었단 말이죠. 바뀌어서 뭐라겠냐, 처음부터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 수개의 건물로 하려고 했거나, 그 다음에 분양 강구를 통해서 수개의 건물로 하려고 했다 한다면 처음부터, 그럼 어떻게 한다? 이때는 건물이 일단 물리적으로 완성이 되고 건축물 대장에 아직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등기부에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죠? 분양받은 사람은 이것은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건물이 완성되잖아요. 등록을 하지 않고 등기하지 않았다,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된다 이런 말이죠. 처음부터 내가 소유자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처음부터 뭘 목적으로 했다? 분양을 목적. 그래서 그러면요, 우리가요 아파트 분양받으면 입주해야 안 해요? 입주하죠. 입주할 때 우리 등기하고 입주해요? 등기하기 전에 입주해요? 등기하기 전에 다 입주하죠. 무슨 말이겠죠? 아직 등기해서 안 했으면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한단 말이에요. 끌어가면서요. 알겠죠? 그래서 뭐냐, 그거 이제 판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 구분소유는 처음부터 분양을 목적으로 해서 이건 처음부터 갑돌이한테, 이건 처음부터 울돌이한테 이게 분양한 것이기 때문에 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만 되면 등기가 없어도 등록이 없어도 그냥 그것은 구분 소유로 본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요즘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죠, 문제가. 그래서 지금 봐봐요. 위에서 네 번째 줄 끝에요. 집합 건축물 대장의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등록이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알겠죠? 물어본다. 구분 소유가 성립된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해. 이 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집합 건축물 대장의 등록이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물어본다. 구분 소유로 본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해. 등기 여부, 그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어디로 보시냐, 집합 건물의 구성 요소로 봐봐요. 구성 요소 보면 봐봐. 1번이 뭐라고 돼 있어? 1번이 까맣게 뭐라고 돼 있어? 전유 부분. 2번은 뭐라고 돼 있어? 공용 부분. 3번은 뭐라고 돼 있어? 대지죠. 그래서 집합 건물은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하고 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유 부분은 뭐죠? 아파트 이름은요 103동 101호, 이것이 전유 부분이고, 공용 부분이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것을 공용 부분이고, 그 다음에 대지, 땅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전유 부분은 뭐예요? 1번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이다. 다른 말은 뭐죠? 먼저 전유 부분은 전적으로 소유한다. 실병수를 얘기해. 이런 혹시 우리 아파트 살 때 뭐라 하죠? 아, 여기 실병수 얼마? 이런 말은 뭐죠? 나만 사용할 수 있는 거, 전적으로 소유한다. 그걸 전유 부분이라고 그래요. 2번은요 전유 부분인지 공용 부분인지. 전유 부분은 뭐죠? 실평수를 얘기하고, 공용 부분은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를 얘기하죠. 다른 말로 뭐죠? 노인정 같은 것을 얘기하죠. 이것은 언제를 한다?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요즘 신축 아파트를 보면 뭐가 있죠? 봐봐. 요즘 신축 아파트를 보면 다 1층에 다 뭐가 있어요? 여기요 휘팅스룸이 있죠. 그럼 여기 또 뭐가 있죠? 노인정 여기 있고요. 여기 독서실 있고요. 여기 또요 요즘 보면은 그 아파트 같은 거 보면 제1동에 명을 꼭대기 보면 카페 요즘은요 카페가 있고요. 카페 바로 옆에 그 게스트하우스도 같이 나요. 게스트하우스. 그래가지고 이 아파트 주민들이 손님들이 예비해서 손님들 오는데 자기네 집에 주무시기는 좀 애매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게스트하우스 여기에다가 여기를요 싸게 빌려서 하루씩 숙박할 수 있게끔 그게 돼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떡하죠? 여기 카페 같은 데 커피 마셔도 굳이 막 이렇게요 또 돈을 얼마나 두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카페 가서 마시죠. 그러면 가가지고 몇 동 몇 호 있잖아요. 이것만 딱 찍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자동적으로 나중에 그 뭐죠? 관리비에서 정산이 돼서 나온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는 다 뭐다? 이런 데는 다 공용 부분이죠. 같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럼 이게 공용 부분인지 전유 부분인지 이것은 어떻게 구분하냐? 처음부터 건축물 대장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죠. 여기는 카페, 여기는 게스트하우스, 여기는 뭐다? 헬스, 뭐죠? 휘트니스, 여기는 뭐다? 노인정, 여기는 뭐다? 독서실.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뭐다? 공용 부분이 되고, 그러면 나중에 보면 여러분요 휘트니스니까 안 써 사용 사람들 누가 거기 아파트니까 사용하나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없어지죠. 그럼 없어지면 계속 놔두면 방치가 되면 흉물이 되니까 이걸 이제 뭐죠? 다시 아파트로 개조해가지고 판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공용 부분이 무슨 부분으로 바뀌어야 돼요? 전유 부분으로 바뀌어야 돼요. 바뀌려면 어떻게 한다? 4분의 3 이상의 결의를 거쳐서 바꿔야 돼요. 그건 좀 이따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2번은요. 공용 부분은 뭐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죠. 공용 부분. 공용은요. 전부 공용 부분. 첫 번째로 끝에 전원 공용 부분이 있고 일부 공용 부분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공용 부분은요.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개인의 소유를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은 뭐죠? 여러분 봐봐. 되게 간단해. 봐봐. 이걸 암기하려고 하지 마. 아파트가 있으면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301호가 전유 부분이죠. 301호가 뻘겋게 된 것이 다 뭐예요? 공용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공용 부분은 뭘 빼면요? 여기 봐봐. 건물은 구분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러면 아파트는요, 봐봐요. 전유 부분은 뭐예요? 전체 건물 중에서 공용 부분 빼면은 전유 부분이잖아요. 공용 부분은 뭐예요? 전체 건물에서 전유 부분을 빼면은 공용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란다?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을 빼라. 전유 부분은 공용 부분을 빼라 이 말이죠. 간단하죠? 그래서 한번 봐봐요. 거기 뭐라 나왔죠? 2번이요. 전유 부분 외의 부분을 공용 부분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럼요, 공용 부분은요, 맨 끝에요. 2번의 맨 끝에 별도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여기 봐봐요. 이런 봐, 여기 아파트요, 301호. 그럼 아파트 301호가요, 30평이에요. 30평 아파트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봐봐, 여기 실평수가 얼마예요? 실평수가 얼마야? 실평수가 24평 정도 되나요? 24평.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은 얼마예요? 공용 부분은 6평이죠? 이렇게 합해가지고 30평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 공용 부분 6평,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것을요, 따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 따로 등기하지 않아. 그래서요, 공용 부분은 등기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요, 나중에 남아. 공용 부분 봐봐.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요, 여기 공용 부분 어디다 쓸 때 있어요? 어디 있어? 공용 부분은 중요한 게 첫 번째요. 첫 번째, 등기하지 않아. 그래서 두 번째요, 시효 취득이 안 돼.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시효 취득을 안 돼. 등기하지 않으니까. 세 번째요, 공용 부분은 분할이 안 돼. 분할이 안 돼. 네 번째요,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과 뭐 할 수 없어? 분리할 수 없어. 분리할 수 없어. 다섯 번째요, 공용 부분은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용하고 수익을 하는 게 아니고 공용 부분은 그 용도에 따라서 수익. 아니요, 공용 부분은 뭐다? 수익을 못해. 수익을 못해. 그래서 누군가가 불법 점유하죠? 불법 점유자가 있다. 불법 점유자가 있어도 불법 점유자. 여러분, 이 불법 점유자한테요, 뭐를 못해요? 여기 봐봐. 불법 점유자한테 뭐를 못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해요. 공용 부분을 불법으로 점유한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고. 여러분, 그래서요, 복도형 아파트 생각해봐요. 복도에다가 자전거 세워놓죠.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그런데 관리시에서 손해배상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왜요? 이 공용 부분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는 우리가 수익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용 부분이라는 말이 나오면 등기 안 된다. 우리 민법에서 시효취득 안 된다. 공용을 분할 안 된다.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대요. 이 두 개를 합해서 30평이니까 따로따로 처분할 수 없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불법 점유자가 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중요해. 한꺼번에 다 정리가 됐죠? 이것은 어디 갔냐? 강의 노트에 다 나와 있어요. 알죠? 어디에 나와 있냐? 아마 공유물 분할인가 거기 어디에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어디를 보냐? 3번은 공용 부분은 또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서 공용 부분을 할 수 있어요. 규약 동그라미요. 이거 뭐죠? 아파트 관리실, 노인정 같은 데죠. 아파트 관리실이나 노인정 같은 것은 규약에 의해서 공용 부분. 왜냐면 여러분, 노인정이 당연히 여러 사람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알죠? 규약이 뭐죠? 약속에 의해서 공용 부분을 한 거잖아요. 이 부분은요,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 동그라미 표제부만 둬요. 갑구하고 얼굴은 안 둬. 왜요? 여러분요, 아파트요, 만약에 노인정을 등기하면 골치 아프겠죠. 어떤 놈이 또 팔아먹고 등기 설정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만 줘요? 표제부만 둬. 이런 것이 있다. 이 정도만. 갑구하고 을구 없어. 왜? 공용은 누구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갑구를 둘 수가 없고요. 거기다가 누군가가 또 담보대출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을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표제부만 두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대지 보시고요. 2번 봐봐요. 2번. 대지 사용권. 여러분, 대지는 뭐죠? 대지 사용권 봐봐요. 대지 사용권은 뭐예요? 봐봐요. 대지 사용권은 뭐예요? 아파트요, 301호요. 301호를 뭐란다? 전유 부분이죠.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예요. 우리가요, 301호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걸어와가지고 올라가야 되고요. 여기다 또 주차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301호를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대지 사용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지 사용권, 이렇게요.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요.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있죠. 이런 봐봐. 이런 혹시 가끔요, 이 아파트가 분명히요, 아파트가 10억짜리예요. 10억짜리인데 경매에 얼마가 나왔냐? 5억의 경매에 나올 수가 있다니. 5억이에요?
10억짜리인데 5억 원의 경매가 나온 집이 있다니까요. 알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싸다가지고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이 사람을 딱 보면요, 대지권 등기가 없는 거예요. 대지 사용권 중에서 전유부분하고 분리할 수 없는 것을 대지권이라고 하죠. 대지권 등기하면 대지권이고, 집합건법에서는 대지 사용권이라고 그래. 등기법에서는 대지 사용권을 뭐라고 얘기해요? 대지권이라고 얘기한다면 대지권이요. 그러니까 이 대지권이 등기가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건 이 사람은 건물만 샀다 이 말이죠. 땅은 안 샀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땅을 밟으면 돼, 안 돼? 땅 밟으면 돼, 안 돼? 땅에 대한 권리는 없으니까 땅 밟으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건물을 사용하면 안 되죠. 출입하면 안 되죠. 한 번 들어가면 기어 나오면 안 되고, 한 번 기어 나오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 건물만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러면 땅 소유자가 이 사람한테 너 팔고 나가라고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건물 분양받거나 경락받으면 골치 아픈 거죠, 아주. 알았죠? 그냥 망하는 거죠, 그냥.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뭐라 나왔죠? 2번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않는 구분 소유자, 즉 아파트만 사고 여러분 봐봐. 여러분 여기 봐봐. 여러분 아파트가 분양받죠? 여기요? 아파트 분양인데 이 아파트가 301호가 10억 원에 분양받았어요. 그럼 10억 원에 분양받으면 건물 가격이 얼마예요? 건물 가격? 건물 가격 얼마예요? 건물 한 6억 되고 대지는 얼마예요? 대지는 한 4억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10억짜리 분양 아니에요. 건물만 10억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요, 이 사람이 건물만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땅은 안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가격이 싸겠죠. 그러면 여기 이 사람이요, 자기는 건물가격 싸게 사놓고 여기 걸어다니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은 또 그러면 또 땅만 산 놈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땅만 사온 놈이 어떡하지? 이 사람한테 너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출입금지 가처분 하죠. 알겠죠? 그럼 이 사람은 어때요? 아파트는 보고 저기 우리 집인데 하고 밖에서 서 있어야 되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러면 팔고 나가라 이 말이죠. 팔고 나가라. 그게 바로 뭐죠?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않는 구분 소유자가 있을 때는 두 번째 맨 끝에 시가로 매도해라, 팔고 나가라고 할 수 있다니까요. 알겠죠? 자, 그럼 3번은 이거예요. 봐봐. 3번은 뭐냐? 이 두 개 법조문이 봐봐요. 갑하고라고 공유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라고요. 여기에 빌라가 이렇게 하나 있단 말이죠. 이 갑하고라고 공유하는 대지에 빌라가 이렇게 서 있어. 구분 소유권. 그러면 이 두 사람은요, 이 땅을요 분할할 수 없어요. 만약에 땅을 분할해가지고요, 건물을 분할한 부분을 위에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공유하는 대지 위에 한 개 구분 소유 건물 있죠? 그러면 그 건물에 대지를 분할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한 사람한테 땅을요 낙찰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지를 분할을 못 해요. 법조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2번, 3번은요. 자, 공용 부분이죠. 공용 부분에 대한 권리 의무를 보세요. 1번 각 공유자는 줄고 용도에 따라 그걸 주고 용도에 따라 사용해요. 이러면요, 공용 부분이 뭐죠?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죠.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는 용도에 따라 민법 의무라 나왔죠. 지분의 비율이요. 그럼 생각을 해봐. 35층 아파트인데요, 엘리베이터가 그거 얼마나 크다고 그걸 만약에요 지분의 비율로 해봐. 그러면 30명이 그 아파트를 30명이 양쪽이니까 1호 2호니까요 60세대가 그 아파트를 엘리베이터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 안을요 60분의 1로 나눠야죠. 지분의 비율이니까. 그러면요 엄지발가락 하나 더 디딜 수 있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유 부분, 공용 부분 어떻게 한다? 용도대로.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 용도대로 이런 말이죠. 2번요 지분은요 지분은 아파트에서 지분은요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이요. 그럼 이런 봐봐요. 이건 의미가 없는 게 이럴 때는 의미가 있죠. 1층은 20평 아파트고요, 2층은 40평 아파트고요, 3층은 60평이다 아파트가요. 그러면 의미가 있죠. 20평이 지분이 1이면 40평은 지분이 2고 60평은 지분이 3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지금 있는 아파트를 보면 평수들이 다 어떻게 다 똑같죠? 그 아파트는, 그 동은요. 그럴 때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알겠죠? 없어. 근데 아무튼 그렇다 이 말이죠. 자, 3번은요 공용 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 몇 평이죠? 여기요? 여기 6평은 공유자의 지분은 뭐예요? 봐봐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당연한 거죠.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따라서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공용 부분을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3번하고 4번은 뭐예요? 아파트가 30평 아파트다. 그러면 전유 부분 실평수가 24평, 공용 부분이 6평인데 따로따로 처분을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 다음 5번 봐봐요. 5번하고 6번이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봐봐요. 여기가요 노인정인데요, 노인정을 전유 부분으로 바꾸고 싶어. 공용 부분을 변경하고 싶어. 변경. 공용 부분을 변경하려면 얼마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4분의 3 줄고요. 거기 4분의 3. 이러면요 이 4분의 3은요 앞으로 5번이 나와요.
한꺼번에 정리할 거예요. 마지막에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봐봐요. 공용 부분의 관리요, 관리. 공용 부분의 관리가 뭐죠? 올해 청소업체를 통해서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거죠. 관리는요, 통상의 집회결의. 뭐로 한다고? 통상의 집회결의. 통상의 집회결의는 얼마죠? 과반수예요. 통상의 집회결의를 뭐로 한다? 과반수요. 7번에요. 보존행위요. 보존행위는 누가 해요? 각 공유자요. 보존행위는 누가 한다? 각 공유자가요. 각 공유자가요. 기억은요, 기억은 지분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도 그건 보존행위고요. 입주자 대표회의 줄고요. 입주자 대표회의는 행사할 수가 없어요. 이런 봐봐요. 뭐니, 이거 봐봐요. 이 아파트요. 봐. 아파트 여기서 누군가요? 불법 주차예요. 불법 주차하면 너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나가라고 누가 해야 되느냐? 각 공유자나, 각 아파트의 소유자나, 그러면 관리인이 나가라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입주자 대표는요, 나가라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알죠? 없다, 이 말이죠. 입주자 대표회의는요, 딱 하나 있어, 딱 하나.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런 봐봐요. 우리가 이제 용어가 좀 어렵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집합건물법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인가 거기에 따라서 용어가 다 달라요. 여기 봐봐. 우리가 여러분요, 관리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관리단. 상가에서는 관리단은요, 입주자 있죠, 입주자들을 관리단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 아파트에서는요, 아파트에서는 관리단을 뭐라고 하죠? 아파트에서는 관리단을 뭐라고 해요? 아파트가 아니라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그래요. 입주자 대표회의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입주자 대표회의, 이것을 아파트에서는 관리단이라고 해요. 상가에서는 상가 주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모임을 관리단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 주택에서는요, 아파트에서는요, 입주자 대표회의 있죠.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그것을 관리단이라 보면 돼요. 그럼 여기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면 회장 있죠, 회장? 회장 있죠? 회장이 있잖아요, 회장. 이것을요, 뭐로 본다? 관리인으로 보면 돼요. 관리인. 이렇게. 여기는 관리인. 그러니까 이러면 이 관리인은 뭐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되냐면 아파트 관리소장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아파트 관리소장은 그냥 여기 말하는 관리인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관리인이 아니고 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뭐죠? 그냥 관리업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관리인 그러면 단말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관리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 관리는 이 아파트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뽑거든요. 그럼 여러분요, 이 관리인은요, 반드시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죠. 왜요? 우리가 아파트는요, 우리가 분양받은 아파트만 있어요? 임대 아파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이 있어, 없어? 아니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인은 반드시 소유자일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누구도 될 수 있다? 임차인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헷갈려서 그래요. 그 원래 이 용어가요, 각각 우리 법에서는 집합건물에서 관리단이라고 돼 있어요. 이 입주자 대표회의는요, 주택법인가 거기서는 또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돼 있고요. 입주자 대표회의장이 이렇게 되는데 약간씩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데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가 건물 같은 데 가가지고 보면은요, 뭐라고 돼 있나? 관리단 집회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관리단 집회. 입주자 대표 이렇게 안 돼 있다고. 관리단 집회를 한다고 돼 있다고. 알겠죠? 그 관리단 집회는 분양받은 사람. 그러면요, 분양받은 사람들의 면적이 각각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상가에서 입주자 대표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 평방미터로 계산을 보통 해요. 평방미터로. 그러니까 만약에 10층짜리다. 그럼 이 건물이 10층짜리인데 어떤 사람이 조금 분양받고 어떤 사람은 크게 분양받고 다 다르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지분이 얼마인지 판가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하냐? 전체 아파트, 상가 건물의 면적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87,500 평방미터다. 이러면 87,500 평방미터분에 얼마가 찬성했다. 이런 식으로 해. 얼마가 참석했다. 이렇게. 그래서 얼마 찬성해서 얼마가 찬성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오는 사람 보면은 그 등기부등본 다 떼가지고 오는 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면적이 얼마인지 다 나오잖아요. 그 면적을 다 더하는 거죠.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참석해야 돼요? 한 5만 평방미터가 참석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상가 같은 것을 보면 여러분요, 나중에 그러면 상가 이제 분양이 다 끝나가지고 상가 규약 같은 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규약 같은 거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냐?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광고가 나간 것이 아니고 관리단 집회라고 해서 광고가 아마 나갈 거예요. 알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할 때 평방미터로 이렇게 계산을 주로 한다. 왜? 면적, 분양받은 사람 면적이 각각 다르니까. 어떻게 하기가 힘드니까. 알겠죠?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공용물의 관리는요, 통상의 집회거리고요. 보존행위는요, 각 공유자가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8번 봐, 8번. 8번 이것도 중요하죠. 여기서 8번 시험이 잘 나요. 8번 별 하나 하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요, 지금부터 아무것도 아닌데, 설명하면 끝이 없는데, 여러분 관리비죠, 관리비? 혹시 관리비 종이 봤어요? 아파트 관리비 종이? 아파트 관리비 종이 안 봤어요? 오늘 가서 꼭 봐. 오늘 가서. 보면 꼭 어떻게 되냐. 여기요 301호죠? 301호 전기세하고 수도세가 나와. 희한하죠? 전기세하고 수도세가 여기 나와요. 근데 희한하게요. 어디 나요? 그 가스는요, 직접 가스공사에서 직접 돈을 받아요. 희한하죠? 그런데요, 전기세하고 수도세는요, 아파트 관리실에서 받아줘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301호, 여기요, 이걸 뭐란다? 전유부분이라고 그래요. 전유부분이고요. 여기는 뭐냐? 여기는 이제 공용부분이에요. 공용부분에서 좀 자세히 나오죠? 뭐, 복도, 여기 엘리베이터, 뭐, 쭉, 승강기, 뭐야, 쭉 나오잖아요. 전기세 얼마 이렇게 해요. 그럼 여기 연체료가 나와요. 연체료. 연체료 그래가지고 여러분요, 이거 언제까지 안 내면 뭐, 385원이 붙는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연체료. 그런데 이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아파트를 샀는데 안 내고 이것을 을이 샀어요. 을이 샀는데 갑이 이것을 연체하고 산 거예요. 을이 모르고 이걸 산 거예요. 이걸 뭐란다? 이러면 이건 만약에 이걸 아파트 관리비 정산 안 하면 하나 뭐가 된다? 중개 사고가 돼요. 이것도.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전유 부분은 을은요, 전유 부분은 승계 안 해요. 공용 부분은 승계를 해요. 연체료 승계 안 해요. 연체료는 손해배상이나 똑같아. 승계하지 않고 이 을이 샀어도 공용 부분만 승계를 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공용 부분 승계한다 해가지고 관리비가요 35만 원이 돼가지고 35만 원만 내면 여기요 15만 원, 35만 원, 만 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여기요, 여기 15만 원만 해서 떡 내면요, 아파트 관리실에서 이사가라고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이거 전부 다 해가지고 52만 원이에요? 52만 원 내야지 문 열어주고 뭐 들어가라 가죠. 그러면 이 사람이 아예 못 가게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전체가 관리비란 말이 참 신기하죠. 이걸 뭐냐? 위탁징수라고, 위탁징수. 알겠죠? 관리실에 위탁해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것은 갑한테 받아야 되고 이것만 내가 승계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이걸 돈 안 내면 아파트 문을 안 열어줘요. 알겠죠? 이 사람 못 가죠, 아예. 그러니까 이걸요, 을이 내죠. 을이 내면 그러면 이건요, 을이 그럼 열받죠? 을은 누구한테 가서 받아야 돼요? 갑한테 가서 받는 거예요. 알겠죠? 결국 무슨 말이다? 체납관리비는 을만 책임진 거 아니고 갑하고 을하고 같이 책임지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뭐란다? 병존적 채무인수다. 이렇게 병존적 채무인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을이 책임질 건 아니지만 을이요, 관리비 안 낸 아파트를 넘겨받았을 때는 을도 같이 책임진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 갑이 져야 되죠. 그냥 일단 을이 내고 갑한테 가서 받으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데 법은 정확해야 되겠죠? 전유 부분은 승계하지 않고 공용 부분만 만다 승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요, 기억, 체납관리비 중 공용 부분만 승계하고 전유 부분은 승계하지 않는다. 너희는요, 연체료는 승계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디귿은요, 각 특별 승계인들 갑하고 을은요, 이전의 구분 소유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 이 말. 같이 책임을 진다 이 말. 같이 책임진다. 같이요, 중첩적으로 책임을 진다. 같이 인수한 것을 본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예요? 자, 이건 봐봐요. 9번은 뭐냐면 이거예요. 봐봐. 여러분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죠. 여러분 이렇게 있죠. 여기 봐봐. 여기가 금이세. 금이. 여기 외벽에 301호인데요. 외벽에 금이 가서 비가 오니까 이쪽으로 해가지고 비가 들어와. 그럼요, 이것은요, 지금 301호 비가 들어오죠, 지금? 벽으로 지금 비가 들어오죠? 저걸요, 301호가 수리해야 돼요? 관리실에서 수리해야 돼요? 어디서 수리해야 돼요? 여러분요, 이걸 이제 판단을 해야 돼. 그 판단할 때 어떻게 하냐? 외벽하고 옥상하고 여기요, 엘리베이터하고 복도하고 계단 있죠? 이게 노란 것을 뭐란다? 공용부분이라고 그래. 공용부분. 공용부분은 관리실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301호 안에서 들어간 것은 전유부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 동의 건물에 301호가 있는 일동의 건물이 하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하자는 전유 부분에 있다, 공용 부분에 있다. 공용 부분.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해. 그래서 일동의 건물의 설치나 보존의 흠이자 일동의 건물 하자는 어디에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맨 위에, 오른쪽 맨 위에 공용 부분에 존재하고 추정한다. 이걸 뭐라고 시면 잘 나온다? 전유 부분. 그러면 큰일 난다고. 전유 부분이 아니고 뭐라고? 공용 부분. 이렇게. 공용 부분. 이렇게. 자, 그럼 대지사용권이죠? 이런 봐봐요. 여기요. 여기 봐봐. 여기. 여러분요, 우리 여러분 그 등기법에서 대지권 등기 배웠어 안 배웠어? 대지권 등기. 국내 채권 국합상 배웠어 안 배웠어요? 배웠죠? 여기 봐봐요.
여기, 동포님 여기 좀 봐주세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봐봐요. 여기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요. 이게 지금 어디가 301호죠? 301호가 전유부분이죠? 이 전유부분을 막 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예요. 이 가지는 권리를 뭐라 한다? 이것을 대지 사용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대지 사용권은 집합건물법에서는 대지 사용권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 대지 사용권 중에서 전유부분과 분리할 수 없다. 분리할 수 없는 것. 이것을 뭐라 한다?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거. 이걸 뭐라고 얘기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 대지권 등기다. 이렇게. 뭐라고 한다? 대지권 등기다. 대지권 등기. 이렇게 얘기해. 대지권 등기다. 이렇게. 무슨 등기라고? 대지권 등기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이것은 여러분요, 이건 대지권 등기, 이거 대지권 등기요. 이건 대지 사용권이고요. 그냥 대지권하고 대지 사용권하고 보면 이것은 집합권법, 이것은 등기법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대지권은요, 전유 부분하고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칙적으로 없어요. 여기 전유 부분은 무슨 권리다? 주된 권리고요. 이것은 무슨 권리다? 종된 권리인 거예요.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은 어디에 미친다? 대지 사용권에 미친다. 기억나나요? 미친다 이 말이고요. 전유 부분을 경락을 받으면요, 대지 사용권도 등기 없이 경락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대지 사용권 중에서 전유 부분하고 301호하고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대. 그럼 어떻게 해야지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죠? 이거 혹시 제부터 설명하는데 등기법에 보면 등기부 혹시 봤어요? 등기부? 자, 등기부 봐봐요. 등기부는 여기서 뭐가 있냐? 여기요. 표제부가 있어요. 표제부가 있고, 여기 뭐가 있어요? 갑구가 있어요. 여기 뭐가 있어? 을구가 있죠. 이렇게. 이러면 이것을 뭐 한다? 이것을 하나의 등기부죠. 이거 뭐다? 301호 등기부죠. 건물 등기부죠. 건물 301호 건물 등기부죠. 그럼 봐봐요. 301호는요. 표제부가 뭐고, 이 갑표지와 갑구하고 을구는 뭐를 등기해야 돼요?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죠. 그런데요, 여기요. 표제부 여기에 뭐를 등기하냐? 대지권 등기를 얘기해. 대지권. 그럼 대지는 뭐죠? 땅이죠. 땅은 어디다 등기해야 돼요? 토지 등기부에다가 등기를 해야 되는데,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다가 대지권 등기를 해놓는다니까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우리가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소유권은 갑구가 넘어가죠. 갑구가 A에서 누구로요? B로. 2번요, B로. B에서 누가 앞으로? C로 넘어가죠. C가요, 이 건물을 샀어요. 이 건물을 사가지고 딱 보니까 자기는 갑구 건물을 샀는데, 보니까 표제부로 보니까 여기가 땅이 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요? 대지권이. 그러니까요, 땅하고 건물이요, 언제나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처분하려면 절대로 처분을 못하죠. 알겠죠? 그래서요, 따로따로 절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다가 대지권의 취지인 등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대지권의 종류와 면적을 여기서 나타내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 보면 대지권의 면적이 해가지고 89,955분에 235 이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등기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대한 건데 건물에다 등기해놔. 그러니까 아파트 건물 등기부를 딱 보면은 땅 등기가 같이 올라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땅하고 건물을 따로따로 팔려야 팔 수가 없죠. 건물만 파면 언제나 땅도 같이 가죠.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럼 만약에 등기가 안 돼 있을 때는요, 달라지죠. 그래서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전유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은 분리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 간의 규약이니까 합의로 분리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요. 자, 대지 사용권이요.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그렇게 돼 있죠. 2번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 대지 사용권 줄고요, 종된 권리, 전유 부분 줄고요, 주된 권리 이 말이죠. 3번은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할 수 없다, 처분할 수는 없는데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분리할 수 있다. 이게 문제죠. 그럼 여러분, 아까 말했죠. 땅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돼요? 땅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한테 건물 못 들어가게 하죠. 그럼 골치 아프죠? 그럼 건물 팔고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분리할 수 없게끔 해야죠. 분리할 수 없게끔 하면 4번이에요. 분리처분 금지는 등기를 해야 돼요. 그걸 뭐냐? 이 등기를 무슨 등기를 한다? 대지권 등기라고 그래.
대지권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있죠. 대지권 등기를 하면은 따로따로 분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대지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가 토지만 취득해도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대항하지 못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봐봐요. 막 이거 빌라를 지었는데, 빌라요? 빌라를 지었는데 땅 건물이요. 건물이 막 빌라 짓는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되냐? 뭐죠? 부도나고 건물 건축하는 것은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D에서 E까지 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땅을요, 이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땅을 또 다 땅은요 또요 A한테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A한테요. 알겠죠? 그러니까 땅 주인이 A고요, 건물 주인은요 뭐 E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이 건물이 어떻게 돼요? 철거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분리할 수 없도록 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가 되기 전에는 규약으로 따로따로 처분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처분을 못하게 하려면 뭘 해야 돼? 등기해야 돼. 등기가 되어 있기 전에는 이 사람이 땅만 살 수 있어 없어? 있죠. 이 사람이 선이면 보호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봐봐요. 5번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자, 5번의 두 번째 줄 내가 써놓은 거예요. 일동의 건물의 건물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표시하고, 지금 구분 소유 건물 301호죠. 301호 표제부에는 아까 얘기했죠.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을 표시한다. 알겠죠? 뭐 37,952분의 125 이렇게 표시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어디다 한다? 여기다 한다. 알겠죠? 여기다가. 그래서 대지권의 종류하고 비율을 표시한다 이 말이죠. 자, 6번은요. 6번은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만 격려받고, 이런 봐봐요. 이런 봐봐. 그럼 우리는 아파트를 살 때는, 아파트요. 아파트를 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보통은 건물 등기하고 대지권 등기가 같이 와요. 같이 오는데요. 여러분요. 빌라는요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빌라를 지을 때 어떻게 하냐면 땅 주인이요. 빌라 지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땅 주인이 땅을 안 판다고 하니까요. 빌라를 건축하는 사람이 땅 주인하고 약속을 하죠. 이걸 당신이 그러면 땅을 투자해라. 그럼 내가 이거 빌라를 짓겠다. 그래서 당신한테 5층은 당신한테 일단 주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요 빌라 이것이 2개인가 3개인가 팔리면 그 돈도 너한테 주고 나머지는 내가 먹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자기는 돈 없어도 하나 지어가지고 여기 명곡대기처럼 자기가 다 쓰고, 알죠? 여기서 또 분할해가지고 몇 개죠? 한 분양해가지고 한 3개 정도 분양하면 그것도 또 자기가 또 먹고, 그러니까 좋다고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지금 땅값을 그럼 받았다 못 받았다? 이 사람은 아직 못 받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땅 등기해줘야 안 해줘? 안 해주죠. 언제 등기해주죠? 돈 다 받아야 해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분양이 될 때는 어떻게 돼요? 맨 처음 분양이 될 때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 둘, 3개가 분양될 때까지는요, 이 사람들은 건물만 등기를 받고, 땅은 보통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토지하고 건물이 따로따로 등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건물만 등기하고 땅은 아직 등기 안 했어. 그래도 이 사람들은 분양을 받을 때 3억 원의 분양을 받았으면 건물은 2억이고 땅값은 1억이니까 3억으로 분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요? 분양업자가요? 이거 돈 받아가지고 다 나중에 분양대금 치르고 나중에 등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등기가 없다고 할지라도 대지권이요, 땅을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이 사람들은 사용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요. 6번이요. 집합 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기만 받고, 알겠죠? 대지에 대해서는 아직 등기를 격려받지 못했죠. 그래도요 전유 부분의 소유를 위해서 건물의 대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이것을 뭐란다? 맨 끝에 대지 사용권이다 이렇게요. 자, 7번은 뭐죠? 아까 말했죠.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은요 어디에 미친다? 대지 사용권에도 뭐한다? 미친다. 지금 까맣게 된 것만 읽는 거예요. 알겠죠? 까맣게 된 것만 읽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봐봐요. 구분 소유자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장 봐봐요. 여러분 이것은 되게 간단해요. 자, 구분 소유자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은 뭐냐? 봐봐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파트 사는 사람이 서로가 자기 멋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 층간소음 같은 거 얼마나 문제가 돼요? 자, 그럼 여기 봐봐요. 그럼 여기 301호죠? 301호가 있다. 그러면 301호 사는 사람이 여기요.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서로가요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 의무가 뭐냐? 5조요 1항하고 2항이에요. 5조 1항이 뭐예요? 5조 1항 뭐라 나왔죠? 공동이익 침해 금지. 공동이익의 침해를 금지. 그래서 그럼요 공동이익 침해 금지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통로에다가 통로에다가 뭘 세워놓지 마라? 자전거 세워놓지 마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봐봐. 2번은 뭐라고 되어 있죠? 용도외 사용금지. 용도외 사용금지. 그건 무슨 말이죠?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술집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면 또 뭐가 있다? 불법으로 증개축하지 마라. 불법. 우리 이거 제일 많이 하죠?
불법 증개축 금지. 요즘은요, 우리가 이제, 테라스 같은 거 다 이렇게 하도록 돼 있지만, 원래는 됐어, 안 됐어, 옛날에는 안 됐단 말이죠. 자, 봐봐. 이런 걸 하면 안 돼, 우리가 아파트 사는 사람은. 그런데 이런 짓을 했어. 누가 했다? 소유자가 이런 짓을 한 경우가 있고요. 점유자가 누구죠? 전세권자나 임차인이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소유자가 이런 경우라면 몇 조다? 43조, 44조, 45조요. 여기는 46조 이렇게요. 이건 뭐냐? 43조로 뭐냐면, 43조로 뭐를 하는 것이냐? 소유자가 이런 짓을 하죠. 소유자가. 43조는 사용금, 결과 제거. 결과 제거를 해요. 결과 제거. 그 다음에 44조는요, 사용금지를 해요. 사용금지. 45조는요, 경매를 충격을 그 집을요. 이 점유자가면요, 계약을 해제, 전세 계약을 해제하고 인도, 땅 집주인한테 돌려달라 이 말이죠. 알겠죠? 그리고 여기 43조 한번 봐봐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43조.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 등의 정지 청구 또는 결과 제거. 정지 청구, 결과 제거. 이거 봐봐요. 누가 한다? 봐봐. 여기는 누가 하냐면 관리인이요. 관리인이나 관리단 집회, 결의에 의해서 지정된 구분 소유자. 여기 봐봐요. 여기도 여기 봐봐요. 여기서 특이한 말이 뭐냐면 관리단 집회 결의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 말이 여기 나와요. 지정된 구분 소유자. 여기 딱 여기서만 나와. 여기 네 군데에서만 지정된 구분 소유자. 다른 데는요, 구분 소유자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는 지정된 구분 소유자 말이 나와.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 5조는 지금 뭐에 관한 거죠? 아파트 주민들이 같이 살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파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한 게 낫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놈이 자꾸 런닝셔츠만 입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젊은 놈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민망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관리인이 가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놈이 보니까 딱 보니까요, 뭐가요? 용이요, 한쪽만 승천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용이 양쪽으로 쌍방으로 승천하고 있는 사람을 대신 보내면 되겠죠? 더 센 놈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너가 좀 가서 좀 얘기 좀 해. 그걸 지정된 구분 소유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나와. 여기서만. 알겠죠? 그 다음에 이 43조는 뭐냐면 봐봐요. 43조는 5조 1항을 잘못했어요. 5조 1항. 5조 1항이 뭐예요? 공동이익을 침해할 때요. 여기는요, 봐봐요. 44조는 5조 1항은 5조 1항인데 5조 1항 때문에 공동생활의 장애가 현저하다. 공동생활의 장애가 현저할 때는 5조 1항인데 공동생활의 장애 현재. 경매는 어떻게 한다? 5조 1항 플러스 5조 2항 그리고 규약을 위반했을 때요. 규약을 위반 이렇게 말이 달라요. 알겠죠? 여기도요 5조 1항 플러스 2항 규약을 위반 이렇게 말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요, 여기 봐봐. 여기는 어떻게 한다? 4분의 3 이상의 결의. 여기도 4분의 3 이상의 결의. 여기도 소송으로 법원에 소송으로 여기도 얼마다? 4분의 3이에요. 여기는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소송이라는 것이 없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통의 큰 특징을 지금 보는 거예요. 큰 특징을. 그럼 봐봐요. 우리가 이런 아파트를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엉뚱하게 사용하잖아요. 그럼 먼저 행위를 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결과 제거, 자전거 빨리 다른 데로 옮겨 놓으라고. 그 다음에 그래도 계속한다. 사용금지, 아파트 사용하지 못하게끔. 그러면 그 집을 경매해버려, 경매. 알겠죠? 그 다음에 임대차나 전세권 계약을 해제해버려. 이렇게. 강도가 더 세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지정된 구분소유자 말은 꼭 나온다고 그랬죠? 각 구분소유자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사용금지하고 경매를 청구할 때는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소송으로만 해야 돼요. 그런데요, 점유자 있죠? 점유자, 전세권 계약 해지할 때는 4분의 3으로 해야 되는데 소송으로는 하지 않아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지금 큰 차이예요. 이거 차이를 보고 지금 읽어야지. 무슨 차이인지 모르고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 자, 1항 봐봐요. 1항. 행위의 정지 청구 등이죠. 5조 1항의 행위 봐봐. 여기 그냥 5조 1항의 행위라고만 돼 있어. 알죠? 그리고 뭐라 하죠? 관리인 또는 지정된 구분 소유자. 그렇게 돼 있나요? 지정된 구분 소유자. 2번은요, 사용금지죠? 5조 1항 플러스 공동생활의 장애가 현재. 봐봐. 똑같은 5조 1항인데 공동생활의 장애가 현재하다 이 말이 붙어. 그러면은 사용금지. 장애가 현재하다 그러면 사용금지. 사용금지 누가 한다? 관리인 또는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어떻게 한다? 소로서 가운데 나왔나요? 소로서? 가운데 보면 한문 소로서 나와 있어요? 소송으로 한다. 소송으로.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경매 봐봐, 경매. 경매는요, 5조 1항 또는 5조 2항이야.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규약을 위반해, 규약. 누가요? 관리인 또는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어떻게 해요? 4분의 3. 어떻게 해요? 법원에 청구는 소송이죠. 그러면 경매는 언제 청구해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요? 6개월 이내에 청구해. 당해 구분 소유자요? 이런 짓을 한 놈은요, 경락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알겠죠? 재판 확정부터 몇 개월? 6개월, 이렇게. 그 다음에 봐봐요. 점유자가 위반한다. 점유자는 뭐죠? 전세권자나 임차인이죠? 이렇게 위반할 때는요, 지정관리인이나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전유 부분에 인도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 여러분, 이걸 가지고 100번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를 보란 말이에요. 크게 보면 우리가요, 소유자가 된 것이 있고 점유자가 된 것이 있고, 결과를 제거하는 것, 사용을 금지하라. 그 집에 못 들어가게 한다, 이 말이죠. 여기가 그 집을 경매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강력해요? 경매하려면 어떻게 한다? 소송을 해야 된다. 소송으로 4분의 3이다. 아까 우리 4분의 3 하나 더 나왔죠? 어디서 나왔죠? 공용 부분의 변경. 노인정을 뭐로 만든다? 전유 부분으로 만들려면 변경 4분의 3. 여기 4분의 3 지금 3개 나왔죠? 이제 4분의 3이 딱 하나 남았어. 그래서 모두에서 4분의 3이 5개예요.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다? 지정된 구분 소유자란 말이 나온다. 지정된 구분 소유자. 다른 데는요, 그냥 구분 소유자. 근데 여기는요, 무슨 구분 소유자? 지정된 구분 소유자. 거기만 여기서 나온다. 지정된 구분 소유자. 그 말을 알고 강도가 더 세진다. 알겠죠? 이 정도. 자, 관리단 봐봐. 여러분, 관리단은 뭐예요? 관리단이 뭐죠? 입주자 대표 회의를 관리단이라고 그래. 여러분, 관리단이 뭐예요? 아파트 주민들의 모임. 한번 봐봐요. 구분 소유자 1000원, 동그라미 1000원. 관리단이 설립된다? 될 수 있다니요? 설립된다? 될 수 있다니요? 된다? 자, 2번은요. 수부장제로부터 분양대금으로 완납. 분양대금으로 완납했죠. 분양대금 완납.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못했다. 분양대금으로 완납했는데, 이런 봐봐. 우리 봐봐. 여러분요, 돈 다 주고 물건 넘겨받았어. 아직 등기만 못한 매수인을 우리 뭐라 하죠? 사실상 소유라고 하죠. 그럼 사실상 소유는 자기의 권리를 등기 빼고 다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2번, 분양대금은 돈을 다 냈어. 아직 등기만 하지 않았어. 그래도 이 사람을 사실상 소유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다? 입주자 대표 관리단 집회에 가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아도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 줄고,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 써요. 거기 지분의 비율로 청구 가능. 지분의 비율로 청구할 수 있어요. 뭐의 비율로? 지분의 비율로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17번 봐봐요. 관리인이요. 몇 인 이상일 때 구분 소유자가 몇 인? 10인 이상.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해. 입주자 대표를 뽑아야 된다, 이 말이죠. 2번, 관리인은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어요. 왜요? 써요? 임대주택. 임대주택도 관리인이 있잖아요. 임기는 몇 년이다? 2년. 규약으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다 놔두고. 이런 5번 봐봐, 5번.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죠? 우리가 입주자 대표 회의가 엉뚱한 짓 하죠? 그럼 바로 밑에요. 각 구분 소유자는요, 선임이 아니고 뭐를요? 해임. 해임을 법원에 청구해.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관리인이 뭐 하는 사람이죠? 그럼 입주자 대표 회의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요? 남의 아파트를 자기 멋대로 가가지고 남의 집을 들어가지고 그 집을 변형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요, 전 공용 부분의 보존, 관리, 변경을 해요. 공용 부분. 근데 시험에 뭐라 나온다? 전유 부분. 그러면 안 되죠. 전유 부분 그럼 뭐예요? 자기 집이란 말이잖아요. 관리인은요, 자기 집을 관리한 사람이 아니고 아파트 전체에 대해서 관리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유 부분 그러면 안 돼. 뭐라고 해야 돼? 공용 부분, 보존, 관리, 변경.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고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요, 그 다음에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줄고, 옛날에는 1회라고 돼 있어. 근데 1회 이상이 동그라미 이상. 1회 이상 보고해야 돼. 1회 이상. 1회가 아니야. 옛날에는 1회였는데 이상으로 바뀌었어. 관리위원회는 뭐 하죠? 하도 이러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도 못 된다니까요. 또 관리위원회가 있어. 규약으로 관리위원회를, 여기는 봐봐. 다른 데는요, 둔다요. 여기는 뭐죠? 둘 수 있다. 딱 한 번이야, 여기서.
둘 수 있다. 알겠죠? 둔다가 아니에요. 위원회는 규약으로 둘 수 있어. 알겠죠? 그다음에 관리위원회는 뭐 하는 사람이죠? 관리인의 사무로 감독해.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이 무슨 부정한 행위를 하는가, 그걸 또 감독을 해. 웃기죠? 그다음에 이 관리위원회는요, 입주자 대표를 관리 감독하려면 누가 돼야 되겠죠? 그 아파트 주민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 앞에서 고분 소유자 중에서 뽑는 거예요. 아까 우리는요, 관리인은 고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요, 고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하는 거예요. 알겠죠? 임기는 몇 년이다? 2년이다 이 말이죠. 자, 규약이요. 규약은 2번을 봐. 2번이 뭐라 되어 있죠?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는 얼마다? 4분의 3. 자, 이제 봐봐요. 자, 4분의 3이요. 4분의 3이 5개가 나왔어. 5개. 4분의 3이 5개. 여러분요, 아마 강의 노트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봐봐요. 공용 부분의 변경. 공용 부분의 변경. 첫 번째요, 4분의 3.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이러면 아까 우리 먼저 44, 45, 46이 했죠? 그 다음 사용금지. 사용금지요. 그 다음에 경매청구요. 경매청구. 그 다음에 해제, 계약의 해제 및 뭐다? 인도청구요. 인도청구. 그 다음에 여기요,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이렇게. 규약을 설정하고 변경하고 폐지할 때 4분의 3이에요. 여기 딱 5개. 딱 5개.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른쪽 봐봐요. 오른쪽이요. 오른쪽 맨 위에 4번 봐봐요. 만약에 구분 소유자가요, 규약에서 정한 업종 준수 의무를 위반하죠. 업종 준수요. 업종 준수 의무를 위반하죠.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단수 해버릴 수 있어. 단수. 물을 끊어버릴 수 있어. 알겠죠? 이게 상가죠. 상가 여러분 만약에 업종 준수를 위반하면요. 자, 관리단 지피를 봐봐요. 정기 관리단 지피. 정기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에는 관리단 지피하죠. 2번요. 임시 관리단 지피. 임시 얼마요? 5분의 1. 그냥 5분의 1 딱 한 번밖에 없어. 5분의 1 딱 하나. 그것만 하면 돼. 5분의 1 딱 하나. 자, 3번은요. 이런 관리단 지피가 뭐라고 그랬죠? 입주자 대표 회의를 관리단 지피라고 그래. 알고 봐야 돼. 그러면 우리 이거 봐봐. 아파트마다 한 동에 100세대가 살고 있는데 100명이 어떻게 다 모이겠어요? 그리고 우리 뭘 뽑죠? 동 대표를 뽑아가지고 입주자 대표 회의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회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관리단 지표는 상가에서는 관리단 지표라고 그래. 그런데 아파트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입주자 대표 회의라고 그래. 그러니까 동이 12개면 12동이면 12명이 모여서 지금 하는 거죠. 지금 알겠죠? 그걸 생각하고 읽어야죠. 자요, 3번은 일주일 전까지 통보하고 뭐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4번 봐봐요. 전원이 동의. 이거 딱 전원 하나 나와. 임시는 5분의 1이죠.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소집 절차가 뭐죠? 일주일 전까지 통지하는 거잖아요. 5번은요. 의결권은 어떻게 한다? 지분 비율. 의결권은 어떻게 한다? 지분 비율로 한다 이 말이죠. 이런 거 봐봐요. 지분 비율이 아까 뭐라고 했죠? 지분 비율이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이죠. 자, 그 다음에 6번은요. 전유 부분이 여기 봐봐. 이거죠. 봐봐. 우리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 아파트가 여기에요. A하고 B하고 C가요. 아파트 하나를 1억씩 내야죠. 3억을 샀어. 그러면 아파트에서 회의가 있으면은 세 놈이 다 같이 나가야 돼요? 한 놈이 나가야 돼? 한 집에? 한 명이 나가야 되죠? 한 명이 나가니까 세 사람이 합의를 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사람 한 사람을 정해야 돼. 그걸 못 정하잖아요. 지분의 과반수로 정해야 돼. 서로 나가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3분의 1씩 의결권의 행사를 못해요. 사람은 3분의 1로 쪼갤 수가 없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한 명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서로가 3분의 1씩 의결권 행사를 못해.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요. 거기 뭐라고 나왔죠? 여럿이 공유한다. 행사할 1인을 정한다. 니은은요, 어떻게 한다? 협의로 하고, 협의가 안 되면 지분의 과반수로 한다. 디귿은요,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 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안 돼. 개별적으로 1대1로는 안 돼요. 우리 뭐 7번 시험에 잘 나오죠?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한다? 서면이나 전자 방법 뭐죠? 인터넷 투표죠? 두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어. 서면으로 할 수 있고, 전자 투표를 할 수 있고, 인터넷 투표,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한다고 그래서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좀 이따 나와. 자, 8번 봐봐요.
구분 소유자 얼마도 5분의 4. 이게 또 이제 한 번 나와. 5분의 4가 3번 나오는데요. 5분의 4가 3번이에요. 봐봐요. 봐봐. 5분의 1이 하나 나왔죠. 임시 거래단 집회. 전원이 하나 나왔죠. 소집 절차 생략하는 거. 지금 5분의 4가 뭐냐? 5분의 4는 이거예요. 봐봐요. 우리가 원래는 주민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주민들이 여러분 봐봐. 이번에 그 다른데요. 학원에요. 원장님의 그 아파트에서요. 주민들 투표가 있었는데 총 투표 수가 70명이래요. 전체 아파트가 투표한 사람이 동대표 뽑는데 70명이 했대요. 전체 동대표 회장 뽑는 거 있잖아요. 70명이 투표했대요. 그러니까 뭐 어마무시하죠. 아무도 안 온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가지고 투표가 각 동마다 해야 하는데 전체 투표한 사람 70명. 그러니까 동이 10개 동이면요. 한 동에서 몇 명 투표했다는 거예요? 7명씩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동대표를 뽑은 거예요. 왜 아무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는 서면으로만 하면 어떻게 돼요? 서면으로 하면 뭐죠? 관리 사무실 가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말고 전자투표를 하죠. 전자적 방법으로 보통은 서면으로 하든지 전자적 방법으로 하든지 두 개를 짬뽕하든지. 알겠죠? 그래서 한번 봐봐요.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또는 전자적 방법이나 또는 두 개를 짬뽕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투표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5분의 4 이상이 동의하면은 전체 주민들이 모여서 투표한 것으로 보겠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러분 서면으로 하는 게 뭐 있죠? 서면으로 하는 거? 여러분 보면 요즘 옛날 반장들 보면 불이웃돕기 할 때 한 집당 3천씩 냅시다 해가지고 사인 연판장 돌려 안 돌려요? 요즘은 잘 안 하나요? 연판장 돌려서 쭉 하잖아요. 요즘 이제 아파트들은 그냥 전체 회의가 딱 되면은 관리비에서 그냥 빼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근데 지금 연판 그 똑같은 거죠. 관리비에서 빼는 것도 동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요? 5분의 4. 자, 9번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10번 아직 시험이 안 났어요. 10번 시험이 안 났어.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거요. 관리단 집회가 잘못된 거예요. 집회가 잘못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됐으니까. 그럼 봐봐요. 결의를 한 날로부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안에 하는 거. 이게 중요해. 이거 두 개 바꿀 수 있어. 관리단 집회가 엉뚱하게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결의를 했단 말이죠. 그럼 어떡하죠? 안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결의 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결의 취소. 이걸 바꿀 수 있단 말이죠. 뭐라고 바꿔요? 안 날로부터 1년 이렇게. 안 날은 언제? 6개월. 한 날은 몇 개월? 1년. 안 날은 6개월. 한 날은 1년. 이 두 개를 꼭 암기하면 시험 아직 안 났어. 우리 바꾸고 난 다음에 시험이 안 났어. 날짜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정확하게 할 수 있잖아요. 알겠죠? 자, 이거요. 아무튼 끝이 없네요. 끝이 없네. 아니요. 한 장이에요. 한 장. 뒤에는 문제예요. 자, 보세요. 자요. 그냥 하는 게 낫겠죠. 자, 봐봐요. 구조 봐봐. 구조는 뭐요? 담보책임이에요. 하자 담보책임. 담보책임이요? 여러분, 담보책임, 우리 지금 뭐요? 집합 건물이죠. 건물. 그러니까 담보책임은 건물의 하자. 건물의 하자에 관한 거지. 하자. 대지의 권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나왔죠? 그래서 담보책임은 옛날에 여러분 누구만 책임졌죠? 분양한 자. 지금은요, 시공자도 책임을 같이 져. 시공자 동그라미하고 별 하나요? 시공자도 책임을 지고. 2번은요, 우리가 담보책임은 건물의 하자지. 건물. 대지 부분의 권리상 하자가 아니라고. 대지상의 권리 하자 아니라고. 건물의 하자만. 3번은요, 매수인에게 불리한 것은 안 돼요. 여러분 4번하고 5번은 4번은 봐봐. 여러분 봐봐. 아파트가 이렇게 했는데요. 이 옥상에서 비가 새서 비가 새가지고 비가 이거 스며들어. 그럼 비가 스며들면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봐. 비가 스며들죠? 그럼 이것을 뭐란다?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손해배상 청구는 누가 해야 돼요? 처음에 분양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생각을 해봐요. 손해배상은 채권이잖아요. 채권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해야지. 그래서 손해배상은 누가 한다? 현재 구분소유자. 이게 중요해. 현재 구분소유자. 그런데 더 이 손해배상을 뭐라고 하냐? 이 손해배상을 하자, 담보, 추급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게 좀 어렵죠, 말이. 그래서 한번 봐봐요. 거기 뭐라고 나왔죠? 4번은요. 하자, 담보, 추급권은 두 번째 끝에 현재 구분소유자. 그 말이 중요해. 현재 구분소유자. 그런데 5번 봐.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기억 봐봐.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뭐다? 다른 말로 하자, 담보, 추구권은 똑같은 말이에요. 현재 구분소유자에게 기속되고 입주자 대표는 입주자 대표가 자기가 자기 집도 아닌데 손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청구를 못한단 말이죠. 이것은 강행 규정이고요. 봐봐요. 손해배상 청구는 몇 년을 소멸시효? 10년. 그래서 우리가요,
건물이 비가 새가지고 손해가 생기면 10년 안에 청구하면 되는데 10년은 언제부터 10년이냐? 언제부터 10년이냐?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줄거. 하자가 종료한 때가 아니에요. 하자가 발생한 때부터 몇 년이다? 10년. 아까 말했죠. 봐봐. 결의 취소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안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그런데 여기는요, 하자 담보는요, 하자가 발생한 날로부터, 하자가 종료가 아니고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이다? 10년이다. 10년. 10년. 이렇게. 자, 그럼 봐봐. 여기 봐봐. 손해배상은 현재 구분 소유자가 죠. 손해배상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그 밑에는 뭐죠? 현재 입주자,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가 누구죠? 관리사무소. 이것을 한꺼번에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하자 보수 청구권. 줄거봐. 하자 보수. 이런 봐봐. 하자 보수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죠? 하자 보수 청구 봐봐. 아까는 뭐랬죠? 하자 담보 추구권이라고 그랬죠? 하자 담보 추구권은 뭐라고 그랬죠? 손해배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자 보수는요, 수리해달라면 수리해달라는 걸 생각을 해봐. 여러분요, 만약에 101호 사는 사람이 뭐죠? 여자분이에요. 가가지고 관리업체가 뭐죠? 시공사에 가가지고 수리해달라면 알았다고 가라고 하고 온다 안 온다? 안 오죠. 그럼 누가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관리소장이 보통 가죠, 그때. 그러니까 이러면 첫 입주한 아파트 가면 관리소장 죽죠. 입주민들이 왜 우리 집 빨리 안 하냐고 욕하죠. 자기도 지금 업무 파악이 안 됐는데 또 저 시공사 가면 시공사에서 왜 이렇게 가는데 자주 오냐고 또 얘기하죠. 관리소장은요, 가로사로 죽어버리죠. 그냥 입주한 아파트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하자 보수는 관리소장이 가든지 입주자 대표가 가면 말빨이 좀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가 가든지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보수 청구는 입주자 대표가 갈 수 있는데 손해배상은 입주자 대표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자기는 손해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요 7번 또 시험에 잘 나와요. 집합 건물이 완공 후 집합 목적물의 하자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해요. 아파트가 봐봐요.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요. 가니까 이 아파트가요, 옆집 우리 집하고 벽이 뻥 뚫려 있어요. 말소리가 다 들려요. 그럼 어때요? 이건 주거의 목적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해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있죠? 이건 우리 시험에 한 두세 번 나왔어요. 봐봐요. 자, 여러분요, 어디냐? 니은하고 디귿하고 묶고요. 니은 디귿이요. 그 다음에 니을하고요. 달라요. 봐봐. 니은은 뭐냐면 전유 부분이요. 전유 부분은 아파트 301호요. 여기 공용 부분이요. 공용 부분은 뭐죠? 엘리베이터죠.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는 언제부터 10년이다. 언제부터요? 엘리베이터는 사용검사, 임시 사용 승인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파트 첫 입주할 때 가면 보장받아가지고 엘리베이터 보면 임시 사용허가 이렇게 돼 있죠. 그때부터 10년이다 이 말이죠. 엘리베이터의 하자는. 그래서 그때 책임지고요. 아파트는요, 봐요. 아파트는요, 전유 부분은요, 인도 받을 때부터, 인도 받을 때부터 10년이요. 내가 그 이사한 때부터 10년이에요. 그런데 봐봐요. 이 전유 부분이 먼저 우리가요, 아파트, 임대 아파트 있죠, 임대 아파트가 나중에 분양 전환이 되죠. 임대 아파트가 5년 있다가 분양 전환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임대는 처음에 임대 아파트로 90년에 들어갔다가 95년에 분양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럼 언제부터 10년이다? 그렇죠. 처음 임대해서 들어갈 때부터 10년이에요. 분양 받을 때부터 10년 아니에요. 그것만 알면 돼요. 거기 한번 봐봐요. 니은 보면은 전유 부분은 임대 후 분양 전환되죠. 인도받은 시점부터 진행하고요. 디귿은요, 최초 임차인들한테 처음에 인도된 때부터 10년이지. 알겠죠? 분양 받을 때부터 10년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공용 부분 뭐라고 할까요? 엘리베이터요. 사용 검사나 승인이나 임시 사용 허가 일로부터 몇 년이에요? 10년이다. 근데 우리 시험에 뭐라나 이렇게 나왔어요. 봐봐요. 전유 부분은 사용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렇게 나왔어요. 참 말도 안 되죠. 공용 부분은 사용 허가, 임시 사용 승인. 전유 부분은요, 인도. 전유 부분은 뭐라고? 인도. 이렇게 암기해야 되겠죠. 인도. 알겠죠?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요. 자, 재건축이요. 재건축은요, 2번만 봐봐요. 얼마요? 5분의 4. 이게요, 재건축의 결이 5분의 4가요, 시험에 한 3번 정도 나왔어요. 5분의 4. 알겠죠? 재건축할 때는 기억이 어떻게 하죠? 아까 우리가 의결권 행사할 때는 어떻게 하는데, 의결권 어떻게 하는데, 서면. 그 다음에 전자적 방법도 대리인. 이렇게 하죠? 그냥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서면으로 재건축 결의하면요,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이것만 하면 돼. 기억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들 놔두고요. 어디를 하느냐? 여러분요, 5번 봐봐. 5번하고 6번하고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5번하고 6번 이제 다 됐어요. 자, 봐봐요. 5번하고 6번. 자, 봐봐요. 재건축 결의라죠? 결의 얼마라고 했죠? 5분의 4. 결의라고 나서요, 불참자가 있죠. 이 불참자들한테요, 서면으로 촉구를 해, 촉구. 이 촉구를 뭐라 한다? 최고라고 그래, 최고. 서면으로 촉구를 해, 최고요. 서면으로 촉구를 해. 촉구가 도달하죠? 도달한 날부터 몇 개월이요? 2개월이요? 2개월. 2개월 안에 아무 말이 없죠? 그러면 참가를 이 사람이 뭐한 걸로 봐? 거절한 것으로 봐. 이 사람이 맨 처음에 불참한다겠어. 알겠죠? 이 사람한테 만다 촉구를 해. 그런데 도달한 날부터 몇 개월이요? 2개월이요? 아무 말이 없죠? 참가를 거절한 것으로 봐. 다시 그러면 또 몇 개월이 정해가지고 2개월이요? 또 2개월을 정해가지고 그 불참한 사람들한테 아파트 팔고 가야 되겠죠? 이걸 매도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팔고 나가라 이 말이죠. 이 매도 청구를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하나의 단지 있죠, 단지. 단지를 재건축할 때는 각각의 동마다 각 동마다 5분의 4의 결의하는 거. 전체 단지가 5분의 4가 아니고 각 동마다 5분의 4예요. 그러니까요, 각 동마다 5분의 4가 결의가 끝난 데부터 다 매도 청구를 하는 거예요. 이 매도 청구는 이것은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니까 어떻게 하죠? 불참자들한테 무조건 팔고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봐봐요. 잘 봐. 서면으로 촉구해, 서면으로. 그냥 말로 안 돼요. 알죠? 그래서 한번 봐봐요. 거기 지금 뭐라고 나왔죠? 재건축 불참자에 대한 촉구. 그게 중요해요. 5번이요.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 소지가 있다. 참가할 것인지 서면으로 촉구한다. 뭐로 촉구한다? 서면으로. 니은은요, 몇 개월 이내에 해답하지 않으면 2개월 이내에 해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다 거절이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알겠죠? 2개월. 여기는 항상 시험이 뭐란다? 니은 중요하죠? 참가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큰일 나. 그 다음에 6번은요. 6번은 참가를 거절한 사람한테 구분 소유권과 대지사유권을 시가로 매도하라고 청구한다. 시가로 매도하라고. 니은 봐봐. 니은은요, 어떻게 한다? 전체 단지면 어떻게 한다고? 전체 단지면 전체 단지의 5분의 4다. 각각의 건물마다 5분의 4다. 각각의 건물마다 5분의 4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디귿 봐봐. 디귿 봐봐. 디귿은 여기 봐봐. 처음부터 결의가 5분의 4가 아니야. 처음부터 5분의 4가 아니면 여기요, 매도 청구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당연하죠? 처음부터 잘못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의 복구는요, 뭐 거의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알겠죠? 복구. 이건 그냥 얘기만 하고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자, 집합건물 분쟁 조정위원회를 봐봐요. 여러분, 집합건물 분쟁 조정위원회는 뭐냐면요, 맨 마지막에 이것은 봐봐. 우리가 이제 분쟁 조정위원회 3개가 있어요. 하나는 주택분쟁조정위원회, 상가건물분쟁조정위원회. 알겠죠? 그럼 또 뭐라고 한다?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이게 3가지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요, 주택 있죠, 주택 보면 여러분요, 지부에 두죠, 어디에 지부 두죠? 아무튼 거기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상가건물은요, 전국을 5개로 나눠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은요, 각 보면은 법률구조공단 각 지부에다가, 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단 말이죠. 그런데요, 상가는요, 상가건물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여기는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어디다 두냐? 어디다 둬요? 건물과 관련된 문제이 대지는 절대로 안 돼요. 어디다? 시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이런 시도에 두지. 남항유시는 준다, 안 줘. 경기도에만 둬. 경기도. 알겠죠? 시도에 둔다. 시도. 알겠죠? 시도에 둔다. 둔다야, 둘 수 있다. 아까 여러분요, 둘 수 있다 하나가 있었는데 뭐가 있죠? 할 수 있다. 둘 수 있다. 뭐가 있죠? 관리위원회 딱 하나만 둘 수 있다고. 나머지는 둔다. 그 다음에 설립된다. 이런 거 다. 알겠죠? 관리위원회만 둘 수 있다예요. 집합건물분쟁위원회를 둔다야. 둘 수 있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집합건물이죠. 건물에 관한 분쟁이죠. 따라서 봐봐요. 2번 중요하죠. 건물의 하자에 관한 것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그 밑에요. 조그맣지만 아주 중요해요. 줄거요. 공동주택의 줄과 담보책임 및 하자 보수와 관련된 문제. 여러분요, 담보책임하고 하자 보수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시공자하고 분양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여러분이 우리 담보 책임 했잖아요. 담보 책임하고 하자 보수, 건물의 하자 보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시공자하고 분양자가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은 그러니까 분쟁 조정위원회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단 말이죠. 뭐만 한다? 건물에 하자고. 그 다음에 뭘 안 된다? 또 공용 부분 안 돼요. 왜요? 아니요, 완전히 전유 부분 안 돼요. 전유 부분. 전유 부분은 각자가 하는 거죠. 누가 한다? 공용 부분의 보존 관리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봐봐요. 분쟁 조정위에서 하는 것이 8가지인가 9가지인가 있단 말이죠. 그걸 다 암기 못해요. 다 보면 다 할 것 같아. 그런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만 딱 고르면 딱 2가지예요. 건물에 하자고, 대지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담보 책임하고 하자 보수 안 된다. 왜요? 담보 책임하고 하자 보수는 누가 한다? 그것은 시공자고 분양자가 하니까 안 된다. 전유 부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만 된다? 공용 부분만 된다. 그래서 이것만 딱 알면 돼.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닌 것이 얘기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뭐다고? 첫 번째요, 건축상의 하자만 된다. 공용 부분만 된다. 변경, 보존. 알겠죠? 그런데 뭐나 된다? 전유 부분 된다 안 된다? 안 돼. 담보 책임, 하자 보수란 말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죠. 알겠죠? 아직 집합건물 분쟁조정위가 시험에 한 번도 안 났어.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딱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만만한 게 뭐다? 재건축. 그 다음에 뭐다? 바로 앞에 있는 담보 책임이에요. 담보 책임하고 재건축이 시험에는 가장 많이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담보 책임 여러분 딱 알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관리단 집회, 관리인, 관리단, 그 다음에 의무 위반,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앞에, 특히 앞에 부분하고 우리가 보면은 사실 별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아닌데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 이렇게 빨리 한 것은 뭐냐면 시간이 없어서 빨리 했다기보다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집합건법, 이것은 빨리 한번 여러분이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들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혼자서 챙기 읽지 말고, 집합건물은 그냥 어떻게 한다? 동영상 지금 강의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틀어놓고 그냥 보는 거, 이게 더 훨씬 더 빨라요. 알죠? 혼자 이거 들으면 읽어보면요 한 2-3시간 걸릴 수 있어요. 그럼 아주 골치 아프니까요,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다고 지금 체크 적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TV 틀어놓고 그냥 한번 봐. 그리고 문제를 풀면 너무너무 간단해.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풀면 너무너무 간단하다. 알겠죠? 이제 집합건물이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 뭐라 할 것이냐. 이제 집합 끝났으니까요. 다음 주에는 주택임대차, 상가금임대차, 그 다음에 뭐죠? 실명법하고, 그 다음에 가등기담보. 4가지를요 빠른 속도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임대차 같은 것은 임대차하고 상가를 3시간 안에 끝내야 돼요. 알겠죠? 2시간, 1시간 에서 끝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꼭 그 다음 주는 뭘 가져오냐? 반드시 합격 노트를 가져와야 돼요. 합격 노트. 알겠죠? 이 합격 노트 뒤에 보면 임대차하고 주택하고 상가하고, 그 다음에 뭐죠? 가등기담보하고 이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꼭 빨간 노트를 꼭 가져와야 돼요. 빨간 노트. 알겠죠? 이거 가져오면 큰일 나요. 꼭 빨간 노트. 무슨 알겠죠? 자,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